아파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업무 말고 특별한 이런 업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7년도 지었기 때문에 87년도, 88년도에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지금 된 아파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나 특히 온수에 녹물이 나옵니다. 지금 한겨울에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녹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참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수도도 마찬가지죠. 이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 배관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있었던, 회장을 했던 그 단지에 2213세대에 온수와 상수 요 배관을 가는데, 그 당시 2011년도, 12년도 기준으로 60억이 잡혔었습니다. 예산을 세워보니까.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방수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면은 옥상이 비가 오면 물이 셉니다. 그 방수를, 옥상 방수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저도 이 방수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개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견적을 받아보면은 뭐 6, 7억에서 많을 때는 11억, 12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방수공사가 있고요. 도장업체는 이제 도색이라든지 아파트 창틀 부분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주는 공사를 말하죠. 이런 도장도 보면은 때때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뭐 적어도 5억에서 10억 이상이 이렇게 듭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아파트가 지금 주차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죠. 노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한 가구당 한 0.7대 뭐 그것도 안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는 아니죠. 처음 지어졌을 때에 비해서 차량의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주차 부분은 굉장히 삶의 질을 낮추고 또 굉장한 이런 그 갈등거리를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주차장 확대하는 데는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녹지 부분이나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테니스 코트를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테니스 코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를 없애고 녹지 부분을 없애서 주차 이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저도 이 주차 증설하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CCTV가 거의 다 갖춰졌죠. 2010년대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서 한 15년도 사이에 많이 CCTV를 아파트에 달았었는데 아파트에 CCTV 공사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긴급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 같으면은 오래된 이런 온수관, 우리 아파트 밑에서 아파트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온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또 쭉 반대편으로 가는 횡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관들이 터집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터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공사를 해도 보통 이틀, 3일은 걸리죠. 그 사이에 물론 그 관련된 동에서는 그 추위를 참아야 하고 또 이 온수를 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사는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관리소장 재량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관리소장 주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입대인 분들은 아파트에 관련된 이런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것도 잘 모르고요. 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런 그 회계 업무라든지 또 각종 이런 그 관리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관리 교양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사이에는 두 분이 제대로 도덕성을 가지고서 제대로 서 있으면은 아파트 업무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쪽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아파트가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이 짝짝꿍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보면. 왜냐하면은 거의 관리소장의 인사권을 우리 입대위에서 가지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하면 입대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흑심을 품고 있는, 사심을 가지고 있는 입대위 회장이 어느 정도 아파트 업무를 익히게 되면은 관리소장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짜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이런 제도라든지 아무리 다른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지금 우리 표에서 보면은 관리비 항목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아파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란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수선 충당금이라고 수선 유지비가 큰 항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큰 항목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런 회계가 됩니다. 일반 회계의 대부분은 정해진 이런 항목들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관리 업무에서 이렇게 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이제 수선 유지비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이런 통장은 입대위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을 할 때도, 입금을 할 때도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 또 출금을 할 때도 공동명의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리가 되는 긴급한 이런 수리 있죠.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온수 배관이 갑자기 터졌다든지 이런 게 수선유지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아파트 동에 들어오는 이런 계단이 급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선 유지비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내다보면서 관리비를 모으는 겁니다. 다시 우리 특별 업무에 들어가 보면은 배관 교체라든지 방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큰 이런 회계 항목으로 볼 수 있는데, 수익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우리 회장의 도장과 소장의 도장이 같이 이렇게 찍혀야 되죠. 물론 그 전에 보면은 결제 서류가 올라올 때 우리 담당자와 부장과 소장을 거쳐서 관련된 이사, 관련된 이런 감사, 또 회장 이렇게 도장을 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관련된 이런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이런 임원들이나 동대표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배관 업무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어요? 배관이 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배관이 터졌어요. 당장에 이제 주민들이 원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더라도 2-3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대위 이제 회장의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공사부터 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터졌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기관실
기관이나 배관을 맡는 이런 그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는데, 그 책임자가 늘 사용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이제 업체들한테 이제 이걸 맡기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그런 기관이나 배관 담당자한테, 소장한테 뒷돈을 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거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감사나 이런 동대표가 또 회장이 업체를 데려와서 이 업체 보고 이걸 하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 업무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업체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감사가 소개를 했는 업체인데, 이 기관이나 배관을 맡은 담당자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통은 1000만원이면 끝날 공사를 1500만원에 맞춰서 그 견적을 끊어오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1500만원에 맞춰서 견적을 끊어가면은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500만원이 남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에 1500만원짜리를 끊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 업체는 그 공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고,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입주자 대표에 있는 우리 동배 대표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참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저희 아파트에서 우리 회장이 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참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장과 소장이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분 같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회장과 소장이 참 짝짝꿍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장이 바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입대희 회장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참 강압적으로 이 통장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이름으로 한 걸 소장이 바로 잡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얼마나 그 사이에 꾸중을 많이 해야 하고 이 혼을 내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을 참지 못한 그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 흉기로 상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교육한 여행자를 춤추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